네, 반갑습니다. 영어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초반부이지만 이미 벌써 9강째를 지나서 10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질문도 많이 받아요. 저는 이래서 고민해 저래서 고민해 질문도 많은데 결국엔 오래 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오래 길게 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영어는. 대부분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단하게 되거든요. 영어는 중단하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성과를 볼 수 있는 과목이에요. 한 만큼 분명히 되돌아오는 과목이고, 그래서 저는 너무 어렵게 접근하기가 싫었고, 두 번째로 중단하지 않도록 제가 계속 방향도 잡아드리고 계속 독려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서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시든 간에 절대로 중단하지만 않으신다면 저는 성과를 얻으실 거라고 봐요. 그럼 어느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도대체 영어 공부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냐? 제 기준으로는 활용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활용 단계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저희는 학습 단계거든요. 공부를 하는 단계인데 이 기간이 좀 지루하고 오래 걸리고 해야 될 것도 많아요. 하지만 활용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활용 단계는 실제로 영어를 써먹는 단계거든요. 만약에 내가 들린다면 영화 같은 걸 자막 없이 본다거나 읽는다면 책을 사전 없이 어느 정도까지 읽을 수 있다거나 말을 할 때 뭔가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걸 전달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활용의 단계인데 대부분 그 활용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중단이 돼요. 근데 활용의 단계까지만 도달하시면 굳이 공부를 더 하지 않아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영어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써먹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써먹는 단계까지만 가시면 더 이상 영어는 줄어들지 않고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게 돼요. 그 정도 단계까지 가시면 본인이 필요할 때 영어 실력 조금 더 늘려볼까 하면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되거든요.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단계까지만 가시면 영어는 써먹을 수 있는 본인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쭉 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will을 이용한 미래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will은 조동사라는 품사를 가진 단어인데요. 조동사는 나중에 제가 따로 파트를 분리해서 이후에 수업을 할 건데 오늘 will을 다루어야 되니까 조동사의 특징인 몇 가지만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조동사는 동사 역할을 대신해줘요. 그래서 질문할 때는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고 부정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에다가 not을 붙이면 간단하게 부정문을 만들 수도 있고 물론 대답할 때도 will로 대답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든지 조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대화는 다 얘가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조동사라는 will을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쓰는 동사는 무조건 원래 형태의 모양, 그걸 동사 원형이라고 하거든요. 그 동사 원형의 형태로만 써줘야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3인칭 단수라는 개념이 우리를 매우 괴롭혔는데 그게 왜냐면 he 다음에 무조건 동사를 쓰려면 일반 동사에 s를 붙여야 되는 아주 이상한 법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야구를 해 이러면 he plays baseball 이렇게 됐잖아요. 왜 s를 붙이냐? 이게 되게 영어의 아주 골치 아픈 특징이었는데 will을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동사 원형인 상태를 써줘야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법적으로는 단순해져요. 쉬워져요. 그래서 그는 야구를 할 거야 이런 문장은 he will play baseball 이렇게 play의 s를 빼주고 그냥 play baseball 이렇게 쓰면 돼서 오히려 문장은 깔끔해져요. 훨씬 깔끔하죠. 그러니까 오늘 배울 will은 모든 문장을 단순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앞으로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will을 사용한 문장 한 개 정도만 해볼까요? 나는 내일
친구랑 영화 보러 갈래. 이런 문장을 will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나는 I고 영화 보러 가다는 뭐 예전에도 했는데 go to the movies를 사용하면 되고 내일은 tomorrow가 되겠네요. 그러면 will을 사용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I will 이렇게 I will go to the movies tomorrow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쉽죠? 쉽죠? I will go to the movies tomorrow 이렇게 쓰시면 간단하게 나 내일 영화 보러 갈래? 이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다양한 그러면 이번에는 그 going to, be going to를 이용한 미래형 지문을 만들어 볼까요? 네. 자, be에서 여기서 be는 주어에 해당하는 알맞은 비동사를 넣으라는 거야. I면 am, he면 is, you면 are 이렇게 알맞은 비동사를 넣으라고 쓰는 거니까 그냥 be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예문 하나 만들어 볼까요? 나 내일 케이크 살래. 누구 생일인가 봐요. 그래서 나 내일 케이크 살래. 이거를 be going to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be going to를 써서 나 내일 케이크 살래. 이 문장을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어렵지 않죠? 그럼 주어는 여전히 I죠. I의 비동사가 뭔가요? am이잖아요. 그래서 I am going to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사다 뭐예요? buy죠. 그래서 사다 뭘 사요? cake, a cake. 그래서 I'm going to buy a cake tomorrow 이렇게 하시면 나 내일 케이크 살래? 이런 문장을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will 그리고 be going to를 이용해서 두 가지 지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will 그리고 be going to가 같으면서도 서로 다릅니다. 이게 똑같이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의미가 달라요. 엄연히 의미가 달라서 함부로 섞어 쓰게 되면 의미 전달이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단순히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좀 편해요. will은 의미가 더 많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미래를 나타낼 때는 그 의지의 표현을 넣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지, will, 할 거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의지의 표현을 넣고 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경우는 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를 표현하는 경우에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 계획하지 않은 어떤 일을 즉석해서 나 할래 이런 식으로 결정할 때 쓰게 돼요. 그게 will의 특징이에요. 계획되지 않은 어떤 일. 하지만 be going to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be going to의 특징이기도 한데 플랜이 그 안에 들어서 하는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 내일 게임을 이길 거야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내가 영어로 나 내일 게임을 이길래 이렇게 자기 의지를 담아서 이야기할 때는 I will win the game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돼요. 만약에 I'm going to win the game 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의지의 표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래 전달할 나 내일 게임 이길 거야 이런 표현이 전달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will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I will. 혹은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거운 물건을 혼자 막 낑낑거리면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얼른 가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획한 상황이 전혀 아니죠.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이걸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그냥 will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I will help you. 내가 당신을 I will help you.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계획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will을 사용하셔야지. 그런 경우에 I'm going to help you 하면 이상해요. 내가 그 상황을 뭔가 예측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반대로 제가 다음 달에 캐나다를 가려고 비행기 티켓도 예약해놓고 호텔도 예약해놓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계획해놓은 상태에서 친구한테 나 다음 달에 캐나다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는 I'm going to go to Canada 이렇게 next month 이렇게 해주시면 나 다음 달에 캐나다로 여행 갈 거야 이런 문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묘한 차이, 그 차이를 정확한 그 순간에 이것이 바로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판단에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지를 순간순간 구분해서 말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미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의미 전달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will과 be going to를 그냥 혼용해서 써도 크게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다라면 꼭 구분해서 쓰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래에 대한 두 가지 표현 잘 배워보셨나요? will과 be going to 사용할 때마다 생각을 하면서 쓰시면 훨씬 더 그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일 테니까 앞으로도 연습 많이 해보시고 스스로 문장 만들기를 꼭 반복해서 하셔서 이걸 완전히 본인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만 하니까 문장도 그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여러 가지 문장 만들기를 꼭 해보셔야만 이게 내 것이 돼요. 이거 지금 영상을 본 상태로 그래 잘 알았다 이렇게 끝나면 내게 안 돼요. 진짜 내게 되려면 내가 해봐야 돼요. 글도 써보고 머릿속으로 생상도 해보고 직접 말도 해봐야 늡니다. 그러니까 꼭 진짜 본인이 해보세요. 해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 또 뵙겠습니다.